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12일 토요일 저녁 6시 40분 정도 좀 넘어서 걸리는데요. 긴급하게 영상을 하나 좀 만들게 됐습니다. 그 셀트론의 코로나 항체 치료제 CTP-59가 이제 그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지금 서울 아산병원에서 이제 받았다는 그런 소식인데요. 이제 의약품 안전나라 이제 사이트를 들어가서 이제 확인을 했고, 이 부분이 이제 결국은 긴급한 지금 현재 상황, 코로나 상황, 이 3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지금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각 이제 의료기관에서도 긴급하게 이 약을 이제 쓰고자 하는 그런 어떤 수요가 분명하게 또 확인됐고, 음, 식약처의 어떤 지금 코로나 항체 치료제 이 허가 시점 자체를 앞당기는데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글로써 좀 작성하고 있었는데, 차라리 그냥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는 게 이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영상을 좀 긴급하게 만들게 됐고요. 저에게 이제 제보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항상 빠르게 이렇게 좀 제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의약품 안전나라 사이트에 이제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요. 보시면 재단법인 아산사회복지재단 서울아산병원 개인별 환자 대상에서 12월 11일 CTP-59 코로나19 감염증 이제 대상 질환으로 어, 이제 그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받았다는 이제 내용이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연간 한 700여 건 정도 평균적으로 된다고 해요. 그래서 GC5131 요거 이제 요거는 그 녹십자의 혈장 치료제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뭐 국립중앙의료원, 뭐 칠곡 경북대 의료원, 뭐 병원 이런 데서 이제 승인을 계속 받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뭐 암종, 뭐 이런 암에 대해서도 이제 특별한 어떤 약이 없거나 긴급하게 써야 될 것 같으면 이렇게 질환으로 이런 어떤 이제 치료 목적의 사용 승인을 받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 지금 뭐 요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한번 들어보죠. 이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이라는 거는 지금 뭐 이 코로나 이제 치료제나 뭐 백신 요쪽만 이제 대상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약사법상 말기암 또는 이제 뭐 에이즈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 그리고 생명을 위급하거나 대체 치료 수단이 없는 등 총리령이 정하는 응급 환자 이런 대상 약사법 대상이고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응급 환자 심각하거나 긴박하게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 혹은 이제 치료 시기를 놓치면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서 대체 치료 수단이 없는 환자 대상으로 이렇게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내줘가지고 임상 이제 뭐 완료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식약처 승인을 받지 않은 단계다 하더라도 임상 중인 약이라도 이렇게 환자에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뭐 한국뿐이 아니라 미국, 유럽 쪽에서도 활용하고 있는 그런 어떤 수단이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개인별 환자를 위한 임상시험용 의약품 치료 목적 사용 승인 제도는 말기암 환자 등에 대하여 치료기회 부여 차원에서 해당 질환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의의 판단 하에 시판 허가 전이지만 현재 개발 중인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예. 그래서 따라서 적응증이 반드시 임상시험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어떤 약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폐암으로 이렇게 임상을 진행 중이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뇌암, 뭐 이런 쪽으로 아니면 뭐 코로나 쪽 이런 쪽으로 뭐 치매 쪽 이런 쪽으로 이제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전문의의 판단하에서 이제 신청을 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사실 의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리스크를 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임상 승인을 받은 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신청한다는 것 자체가 보수적인 어떤 의사 쪽의 어떤 집단에서 굉장히 좀 확신이 없다면 안정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다면 이걸 신청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돼요. 아마 이제 의사분들도 뭐 보시는 분들 계시지만 이제 제 영상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거 제출할 자료도 많고 또 이제 식약처장 승인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뭐랄까 굳이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할 요인이 크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만큼 긴박한 상황과 그리고 이 약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주로 더 이상 표준 치료 방법이 없는 말기암 또는 에이즈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을 가진 환자의 하나여서 담당 주치의가 해당 환자에게 임상시험용 의약품 사용이 위험보다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환자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중증으로 넘어가 버리면 중증 중에서 뭐 기저질환이 있거나 노령층 같은 경우는 진짜 위험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도 그 한 영화 감독, 그 영화 감독이 타국에서 사망했다는 코로나 이제 때문에 병원 입원해서 이틀 만에 사망했다는 그런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이 질환, 이 코로나가. 건강한 사람들은 뭐 사실 그렇게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게 긴박한 상황인 건 사실이고 지금 우리나라 한국이 지금 900명이 넘어서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아마 이제 이 승인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다른 의료기관들도 본물처럼 아마 이게 아마 승인이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결국은 식약처로서도 이걸 빨리 승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명분도 주어지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주말에 나왔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해당 질환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의가 환자가 치료 시기를 놓치면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서 대체 치료 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이제 사용된다. 그래서 이제 이 절차 이제 식약처에 있는 자료 이제 발췌한 거고요. 절차는 신청인 이제 의사죠, 전문의가 이제 의약품 공급 요청을 해요. 이제 제약사에다가 셀트론에다가 그러면서 동시에 치료 목적 사용 승인 신청을 식약처에다가 이제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승인서를 이제 7일 이내로 받는 거고요. 또 이제 의약품 공급을 이제 받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이 이상 반응 효과 및 안정성 뭐 이런 결과에 대한 내용을 또 제약사로 이제 의사는 전문의는 보내야 되고요. 또 이제 제약사는 임상시험용 의약품 사용 결과에 대해서 또 식약처에 보내야 되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냥 뭐 현장에 투입해 가지고 이제 완전 뭐 그냥 뭐 바로 데이터를 이제 확보하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그래서 식약처 입장에서는 당연히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데이터로서 또 활용하고 허가가 예상보다 빨리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관련 기사도 하나 좀 보도록 하죠. 지난 11월 16일 날 나온 기사인데요. 온라인에서 이제 대한암학회 학술대회, 여기 이제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 안미령 의사, 이분이 이제 와서 치료 목적 사용 승인 제도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는 이제 그런 자리였어요. 최근 코로나19와 난치성 질환 환자를 위한 치료 목적 사용 승인 의약품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좀 설명하는 그런 어떤 자리였는데 한번 읽어볼 만한 내용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안 박사는 연간 치료 목적 사용 승인 건수는 평균 700례 정도다. 대부분이 개인 대상으로 하는 경우이고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연평균 10건 정도다. 이게 개인 대상이라는 거는 이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치료 목적 사용 승인 제도가 개인 이제 대상으로 하는 거는 건별로 이렇게 승인을 받아야 돼요. 전문의가 이제 신청을 하는 거고 다수 대상으로 다수에 대해서 쓸 수 있게 하는 거는 조금 더 까다로운 제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약사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제약사가 이제 여러 자료를 많이 제출해야 되고 식약처 쪽으로. 그래서 이번엔 이제 개인 대상으로 된 거죠. 그래서 어차피 뭐 셀트론은 지금 뭐 임상 허가 직전에 있는 상황이고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굳이 뭐 이런 거 할 필요는 없었을 거고 이제 의사들이 지금 긴박하기 때문에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개별 환자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은 주치의의 이제 재량권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다. 전문의의 해당 질환 관련 지식, 경험, 입증 자료, 환자의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이 필요한 의학적 소견에 대한 자료 이런 것들을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환자의 진단서 및 환자의 동의서, 임상시험용 의약품 제공자의 제공 의향서 등
이런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고 승인 허가가 이제 가능하다. 그래서 뭐 의사도 그렇고 환자도 그렇고 동의를 해야 되고 그만큼 이 약이 소문이 퍼졌다고 보여져요. 제 생각에는 소문이 퍼졌다고 생각이 돼요. 퍼졌다고 보여져요. 이 의료계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아마도 적극적으로 전문의가 추천했을 겁니다. 환자에게.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또 이제 그 제약사가 무상으로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혹시라도 주변에 지금 코로나 혹시라도 이제 걸리신 분 계시거나 그런 분이 계시면 요거 제도를 환자들도 알아서 의사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증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해지는 것 같아서 참 그렇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난치성 암 환자에게 다양한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와 더불어서 국내의 높은 의료 수준과 다양한 신약의 접근을 확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제도 같고요. 업계 이제 얘기도 한번 들어보죠. 한편 업계 측에서도 해당 제도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이다. 이를 통해서 어느 정도 허가와의 관계성을 좁힐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치료 목적 사용 승인으로 환자로부터 의약품의 효과와 안정성을 확인한다면 임상에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어 허가에도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더불어 시장에서도 선점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래서 이거 뭐 하여튼 파급이 이제 커질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치료 목적 그 사용 승인 관련해 가지고는 뭐 젠백스라는 기업도 기존에 이제 갖고 있는 뭐 신약 후보 물질을 가지고서 코로나19로 이제 뭐 치료 목적 사용 승인했고요. 다른 어떤 그 적응증으로 개발 중인 약도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제 대표적인 게 지금 최근에 녹십자가 혈장 치료제 관련해서 요거 이제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받고 나서 계속적으로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게 한 번 이렇게 승인 받으면 한 건 이렇게 받으면 셀트리온도 향후에 계속적으로 이 혈장 치료보다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보급을 굉장히 널리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도 적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다음 주가 뭐 돼봐야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통해서 녹십자의 혈장 치료제를 가지고서 치료를 받았던 환자가 또 이제 완치가 되면서 이게 또 상당히 또 큰 반향을 일으켰죠. 그래서 셀트론도 이런 기사가 조만간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맞았는데 완치됐다. 야, 이것도 임팩트가 커지는 거죠. 이게 임상에서 블라인드로 해서 이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제 공개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이거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기사 터트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향후에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모멘텀도 한번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녹십자 같은 경우 보시면 코로나19 혈장 치료제 투여 환자 20명이 돌파했다. 지금 하루 확진 95명 상황에서 의료 현장에서 수요가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런 기사가 또 오늘 난 기사입니다. 그래서 식약처로부터 아까 보여드렸죠. 11일에도 치료 목적 사용 이제 그 승인 2건을 이제 추가했고요. 그래서 지금 중증 환자 위한 치료제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경증 환자 대상으로 지금 셀트론의 이제 CTP59가 정말 필요한 상황이라는 걸 볼 수 있고, 지금 현재 백신 수급 여부가 굉장히 불투명하고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는 치료제 역할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지금 국내 상황은 굉장히 지금 긴박한 상황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그 총 이제 녹십자의 혈장 치료제가 21건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획득했고 완치 판정 받은 환자까지 이렇게 나와있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의료진 신뢰와 확신이 누적되면서 치료 목적 사용 승인 신청과 승인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 문의가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고 하고요. 정부 당국과 협력해서 조속히 치료제를 완성하고 신속하게 의료 현장에 공급할 수 있는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기사 이제 오늘 기사 난 거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코로나 확산 송구하다. 뭐 이렇게 좀 노력했지만 이렇게 되고 있고 국민들도 노력하고 있지만 이렇게 확산되는 거를 어떻게 못 막고 있는 거에 대해서 송구하다 했고 정 총리도 지금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 3단계 격상이 지금 불가피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최대 위기죠. 예, 사실상 최대 위기고 사실 이게 대유행으로 완전히 확산되는 그런 뭐 지금 기로에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촉각을 다투는 긴박한 상황이에요, 사실. 예, 그래서 지금 식약처로서는 아무래도 이거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셀트리온 코로나 항체 치료제 빨리 승인해야 돼요, 정부. 해야 됩니다, 지금. 오늘 한 또 가정의학과 교수의 인터뷰도 한번 좀 간단히 체크해 볼게요. 뭐 서울 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욱 교수님 인터뷰인데요. 지금 국내 이제 감염 재생산 지수 때문에 한 7천에서 700에서 한 1000명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예상을 했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는 뭐 1000명 이상 뭐 굉장히 늘어날 수 있는 그 증가세 그런 어떤 포인트고 특히 고령층의 어르신들이 관리에서 소홀히 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럴수록 고령층 고위험군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르신 분들에게 관리를 좀 더 집중하는 노력들이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현재 그 검사를 또 자주 해가지고 일찍 감염자를 찾아낸다든가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아직 승인된 치료제나 예방접종 백신은 없지만 임상시험 단계에 있는 치료제 같은 것들을 좀 승인을 확대해서 조기에 사용하는 것도 고위험군 대상으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해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지금 전문가 집단에서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에서 식약처로서도 결단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정부 입장에서도요. 지금 보편적으로 쓰려면 당연히 이제 혈장 치료제도 이제 필요하죠. 녹십자에. 근데 그 혈장 치료제는 이 보급을 대량으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부 입장에서도 그렇고 국민도 지금 현재로서는 셀트론의 이 CDP-59를 원하고 있고 빨리 허가를 받기를 기대하고 있고 기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빨리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이번에 이 서울 아산병원에서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받은 부분은 식약처로서는 이 승인, 허가를 내주는 시점에 있어서 앞당길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영향과 명분을 제공했다 생각이 되고요. 구독자님들, 주주님들, 주말에 이런 내용 받아서 참 한편으로 이제 인정받는 거기 때문에 뿌듯하시면서 지금 한국에 지금 긴급한 이 상황에 대해서 셀트론의 이 치료제 빠르게 승인 맞기를 모두 같이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계속 잘 보내시고 편안하게 보내시고 신박사는 또 다음에 또 내용 있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